언니, 오빠 제발 살려주세요. 언니, 오빠 제발 살려주세요. 언니 오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그날 55살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한마디였죠. 너 같은 동생 없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김말순입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죠?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시골에선 흔한 이름이었어요. 1960년생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는 영숙, 오빠는 영철. 다들 그럴싸한 이름인데 막내인 저만 말순이었어요. 어려서부터 느꼈습니다. 아, 나는 덤이구나.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품팔이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푼돈을 벌었죠. 그런데도 언니 오빠는 학교를 보냈어요. 특히 오빠는 똑똑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고 선생님들이 영철이는 꼭 서울대학 보내야 한다고 했죠.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저는 중학교 입학도 못하고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청계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렸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월급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했지만 그 돈을 고스란히 집으로 보냈어요. 말순아, 고맙다. 오빠 대학만 보내면 우리 집안 살림도 펴질 거다. 조금만 참아라.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16살부터 25살까지 저는 공장에서, 식당에서, 남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었지만 오빠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은 정말 기뻤어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니도 제 돈으로 간호학교를 나와서 약사 남편을 만났어요. 오빠는 대기업에 취직했고요. 그리고 저는요, 26살에 성실한 목수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손재주가 좋았어요. 가구를 만들고 집을 고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했어요. 그냥 돈을 모으는 재주가 없었을 뿐이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딸 둘을 낳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어요. 월세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삶을 늘려갔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가끔 명절 때 얼굴을 비쳤어요. 비싼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고 와서는 말순이 너도 좀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며 혀를 찼죠. 말순아, 애들 교육은 시키고 있어? 요즘 세상에 공부 안 하면 안 돼.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오빠 덕분에 공부가 중요한 거 잘 알아. 애들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속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행복하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55이 되던 해에 시작됐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일을 나갔다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부인, 남편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장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최소 1년, 길면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3천만 원. 저희 집 통장에는 3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딸들은 대학생이었어요. 큰 딸은 3학년, 작은 딸은 1학년. 등록금도 대출받아서 겨우겨우 보내는 형편이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언니, 나 말순이야. 말순아. 무슨 일이야? 명절도 아닌데 웬일이고? 언니, 남편이 쓰러졌어. 뇌출혈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수술비가 3천만 원인데. 언니,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꼭 갚을게. 제발.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말순아, 언니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애들 둘 다 대학 다니잖아. 큰애는 의대 다니는데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1년에 1,000만 원이 넘어. 거기다 시어머니 요양원비까지. 미안해. 언니도 여유가 없어. 언니 그래도. 말순아, 나도 힘들어. 알지? 미안해. 그리고 말이야, 형부가 목수일하면서 산재보험 같은 거 안 들었어? 그런 거라도 알아봐. 언니, 나도 내 가족 먹여 살리기 바빠. 미안하다. 딸깍.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오빠에게. 여보세요? 오빠, 나 말순이야. 말순아. 뭔데? 오빠,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 수술비가 필요한데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이자 붙여서라도 꼭 갚을게. 전화기 너머로 한숨과 함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김말순. 너 지금 돈 달라는 거야? 오빠, 제발. 내가 너 학교 못 가게 했어? 내가 알아서 공장 가고 시집 간 거잖아. 난 너한테 시집 가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 목수한테 시집 간 건 내 선택이고. 오빠, 그래도 우린 남매잖아. 남매? 55 먹고 남편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나도 애들 유학비에 집 대출에 바빠 죽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받은 게 뭐가 있어? 명절 때 오면 초라한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그동안 내가 오빠 학비 댔잖아. 그게 몇 년 전 얘긴데 그거 갖고 아직도 은혜 갚으라고? 이제 그만 좀 해. 연락하지 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알았지? 딸깍.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 병실 옆 차가운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환자 보호자들, 간호사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가족이란 게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 딸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큰딸 지연이와 작은딸 지은이가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엄마, 아빠는 어때? 수술은? 수술비가 3천만 원이래. 엄마, 우리 학교 그만둘게. 우리가 일해서 벌게.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는 공부해야 해. 엄마, 아빠가 더 중요해. 우리 당장 휴학하고 일할게. 저는 딸들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전세로 살던 작은 집이었지만 보증금 5천만 원을 빼서 수술비를 냈어요.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기적처럼 수술에 성공했지만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1달, 2달, 3달.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딸들은 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편의점에서, 지은이는 카페에서 일했어요. 저는 그때 신문에서 요양보호사 광고를 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 보장.
월급 130만 원 이상. 55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에서 남편을 돌보고 낮에는 학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시험은 그리 어렵지 않게 취득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남편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자격증 땄어. 이제 우리 살 수 있을 거야. 의식 없는 남편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한 곳은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월급 130만 원. 하루 12시간씩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첫날이었습니다. 말순 씨, 오늘부터 김철수 할아버지 담당입니다. 치매가 좀 있으셔서 힘들 수 있어요. 선배 요양보호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82살이었어요. 치매로 말도 잘 안 통하고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하셔야죠.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에요, 할아버지. 제가 말순이에요. 말순이? 우리 딸 이름이 말순인데. 딸 어디 갔어? 할아버지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기저귀도 갈아드렸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냄새도 나고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산책 나갈까요? 응, 좋아.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저기 꽃 좀 보세요. 예쁘죠? 응, 예쁘네. 말순아, 고마워.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 이게 보람이구나. 3개월 후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였어요. 부인, 기적입니다. 3개월 만에 깨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남편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남편은 눈을 떴지만 말을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이제 괜찮을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해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남편은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낮에는 요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재활병원에서 남편을 돌봤어요. 딸들도 학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56살 되던 해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이정숙 할머니 81살. 허리가 굽으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어요. 할머니, 제가 말순이에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말순 씨라. 이름이 정겹네요. 잘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공손하게 인사하셨어요. 이정숙 할머니는 평생 남의 집 식모로 일하셨다고 했습니다. 자식도 없고 가족도 없고 평생 혼자 사셨대요. 말순 씨, 나는 평생 남밥이나 해주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아프니까 갈 곳이 없더라고요. 할머니, 정부 지원으로 여기 왔어요. 고맙죠, 뭐. 그래도 여기라도 있으니까.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이정숙 할머니를 각별히 돌봤어요. 아침마다 세수시켜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여드렸습니다. 말순 씨, 이 맛이야. 이게 진짜 된장찌개지. 할머니, 더 드실래요? 아이고, 배불러. 고마워요. 날씨 좋은 날에는 휠체어에 태워 산책도 시켜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햇살 따뜻하죠? 응, 좋네. 말순 씨 덕분에 나도 호강하네.
어느 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순 씨, 딸 있어요? 네, 둘 있어요. 딸 복 많겠어요. 말순 씨 같은 엄마 두면. 아이고, 할머니. 제가 뭘. 아니에요. 말순 씨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더욱 정성껏 돌봤어요. 밤에 잠 못 이루실 때는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고, 허리 아프시다고 하면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말순 씨 손은 약손이에요. 말순 씨가 만져주면 신기하게 안 아파요. 할머니,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연사였어요. 저는 할머니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는 할머니였으니까요. 장례식장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장례 후 할머니 방을 정리하는데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말순 씨에게 편지였어요. 말순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죠. 고마웠어요. 평생 혼자 살면서 가족이 뭔지 몰랐는데 말순 씨 덕분에 알았어요. 딸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제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입니다. 말순 씨가 쓰세요. 남편 치료비에 딸들 학비에 쓰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고마웠어요, 말순 씨. 봉투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57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급여가 조금 더 좋았거든요. 월급 180만 원. 그곳에서 박정희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85살이었습니다. 강남의 큰 집에서 혼자 사시다가 치매 초기 증세로 요양원에 오셨죠. 자식이 셋이나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말순 씨, 우리 애들은 왜 안 올까요? 할머니는 매일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할머니, 바쁜가 봐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 자식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연락조차 없었어요. 명절에도 생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우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애들 키우느라 악착같이 살았는데 왜 안 올까? 저는 할머니를 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아침마다 세수시켜드리고 머리를 빗겨드리고 좋아하시는 미역국을 끓여드렸어요. 어느 날 제가 미역국을 끓여가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순 씨, 이게 우리 어머니 손맛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딸들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바쁘다고. 할머니는 울며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저는 날씨 좋은 날에는 휠체어에 태워 산책도 시켜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꽃이 예쁘게 폈어요. 저기 보세요. 아이고, 예쁘네. 말순 씨, 고마워요. 할머니, 손 좀 잡아드릴게요. 차가우시네. 저는 할머니 손을 제 손으로 감싸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 씨, 내가 죽으면 우리 집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자식들이 팔아서 나눠 가질 거예요. 나한테는 한 번도 안 왔으면서 말이에요. 재산만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슬픈 눈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말순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 재산 많아요. 강남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 혼자 장사해서 모은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 집만 기다려요. 엄마가 언제 죽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있잖아요.
저는 할머니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정성껏 할머니를 돌봤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시겠다고 하면 부축해드리고 밤에 잠 못 이루시면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할머니, 젊었을 때 어떠셨어요? 나도 예뻤어요. 스물에 시집와서 악착같이 살았지. 남편은 술만 마시고 나 혼자 애들 셋 키웠어요.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나중엔 부동산도 했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그런데 말이야. 나 혼자 다 했는데 애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엄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 아프니까 귀찮은 거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 면회도 안 오고. 할머니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 드렸어요. 할머니, 속상하시겠어요. 말순 씨는 달라요. 진심으로 날 대해줘요. 그게 느껴져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말순 씨, 내 변호사 전화번호 줄게요. 유 원장 써놨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요. 내 재산 말순 씨한테 주기로 했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자식들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당신은 매일 웃으며 날 돌봐줬잖아요. 당신이 내 진짜 딸이에요. 할머니, 변호사한테 다 얘기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대요. 말순 씨 받아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돌봐드린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요. 59살 되던 해겨울 할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야간 근무 중이었는데 급히 할머니 방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계셨습니다. 말순 씨, 왔어요?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말순 씨, 고마웠어요. 딸도 없는데 딸처럼 잘해줘서.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할머니는 제 엄마 같은 분이에요. 자식들한테는 연락하지 마요. 어차피 안 올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말순 씨, 서랍에 서류가 있어요. 변호사 명함도 있고 다 맡겼어요. 할머니, 힘드시면 말씀 안 하셔도 들어요. 내 집 당신 줄게요. 유 원장, 공증까지 다 받았어요. 할머니, 말순 씨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도 딸들도 잘 챙기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진짜 딸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할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셋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할머니를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아들이 장례식장에서 첫마디로 그렇게 물었어요. 장례 먼저 치르시죠. 제가 말했지만 그들은 계속 재산 얘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변호사가 유 원장을 공개했습니다. 고인께서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체를 요양보호사 김말순 씨에게 증여한다고 유언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큰딸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친자식인데 이건 사기예요.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고인께서 정신이 온전할 때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치매 진단 이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둘째 아들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벽했고 할머니는 모든 절차를 다 밟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물려받았습니다. 할머니 자식들은 저를 원망했지만 저는 할머니께 한 번도 재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좋아서 진심으로 돌봐드렸을 뿐이었어요.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15억이었어요. 남편은 그 사이 재활에 성공해서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었죠. 여보, 이 돈으로 뭐 할 거야? 요양원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네. 제가 그동안 어르신들 돌보면서 느낀 게 많아요. 진심으로 모시는 요양원이 필요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해. 60살 저는 작은 요양원을 샀어요. 인천에 있는 20평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침대를 드리고 주방을 만들었어요. 어르신 10분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말순 요양원. 간판을 달았습니다. 처음엔 어르신이 5분만 오셨어요. 저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아이고, 맛있어요. 원장님 솜씨가 정말 좋네요. 할아버지,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야, 충분해. 고마워요. 저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돌봤어요. 아침마다 세수시켜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산책시켜드리고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정말 좋아요. 우리 집 같아요. 원장님은 우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말순 요양원은 정말 친절하대. 거기 원장님이 직접 밥도 하고 다 돌봐주신대. 우리 어머니 모실 때 찾았다. 말순 요양원으로 가자. 대기자가 생겼습니다. 6개월 만에 어르신 10분이 꽉 찼어요. 저는 직원을 뽑았습니다. 요양보호사 2분을 고용했어요. 우리 요양원 원칙이 있어요.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네, 원장님. 귀찮아하지 말고 항상 웃으며 대하세요. 그게 우리의 철칙입니다. 직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62, 두 번째 요양원을 열었어요. 서울 강서구의 20명 규모의 요양원이었습니다. 64, 세 번째 요양원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20명 규모였어요. 이제 저는 요양원 3곳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습니다. 어르신 70명을 모시고 직원 25명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딸들도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사회복지사가 됐고 작은딸 지은이는 간호사가 됐어요. 엄마처럼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말도 또렷하게 합니다. 요양원 정원을 가꾸며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남편의 낙입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날씨 좋죠? 제가 화분 좀 옮겨드릴게요. 철수 씨, 고마워요. 남편은 그렇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말순아, 나 오빠야. 10년 만에 듣는 오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많이 늙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아, 오빠 좀 도와줘. 제발.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투자 잘못했다가 다 날렸어. 집도 경매 넘어갔고 빚만 3억이야. 애들도 다 떠나고 갈 곳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아, 제발, 나 지금 고시원에서 자고 있어. 오빠, 응? 오빠, 제가 55살 때 전화했을 때 뭐라고 하셨죠? 창피한 줄 알라고 하셨잖아요.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남편 하나 건사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전화하냐고.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이가 올해 70이죠? 응. 이름 먹고 동생한테 빌붙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하세요? 창피한 줄 아셔야죠. 오빠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말순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초구 말순 요양원 본관으로 오세요. 정말 도와줄 거야? 일자리 드릴게요. 최저시급이지만 숙식은 제공됩니다. 말순아, 그리고 오빠,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 시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언니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언니야. 네, 언니. 언니 좀 도와줘. 남편이 도박으로 재산을 다 날렸어. 집도 없고 나도 70인데 갈 곳이 없어. 언니 자식들은요? 애들 연락도 안 받아. 나 혼자 키웠는데 지금은 나 찾지도 않아. 언니는 울었습니다. 월요일에 요양원으로 오세요. 일자리는 드릴게요. 일자리? 네. 청소, 설거지, 빨래. 최저시급 200만 원 숙식 제공합니다. 하시겠어요? 말순아, 우리 그때 정말 미안했어. 사과는 됐어요. 일 잘하시면 돼요.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10시 요양원 사무실 앞에 언니와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어요. 오빠는 허리가 굽었고 언니는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10년 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낡은 옷에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저는 여기선 원장입니다.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두 분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시죠? 네. 그럼 보조 인력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오빠는 청소 담당, 언니는 주방 보조와 빨래 담당. 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월급은 최저급여 200만 원, 숙소와 식사는 제공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언니가 울먹였습니다. 말순아, 아니 원장님, 우리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너무 이기적이었어.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일 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순아, 원장님이라고요. 원장님, 여기가 요양원이 3곳이나 된다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55부터 60까지 죽어라 일해서 만든 겁니다. 오빠 도움은 일절 받지 않았어요. 오빠가 3천만 원 빌려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안 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궁금해하지 마세요. 두 분은 그냥 직원입니다. 알겠어요? 네. 숙소는 지하 1층입니다. 각자 방 하나씩 쓰시면 돼요. 내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하세요. 늦으면 해고입니다. 그날 저녁 언니와 오빠는 지하 작은 방에서 짐을 풀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정말로 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아침 7시, 오빠는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한때 대기업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영철 씨, 화장실 청소는 다 했어요? 선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변기를 닦고 바닥을 닦고 거울을 닦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빠는 중얼거렸지만 계속 일했습니다. 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70명분의 식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붉게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영숙 씨, 설거지 끝나면 빨래도 돌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는 어르신들 빨래를 세탁기에 돌렸습니다. 침대 시트, 이불 커버, 옷까지 하루에 수십 번을 돌렸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못하겠다. 허리가 아파 죽겠네. 언니와 오빠는 저녁마다 방에서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나갈 때면 입을 다물었어요. 어느 날 제가 어르신 한 분을 목욕시키는 걸 오빠가 봤습니다. 할아버지, 물 온도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원장님, 저는 할아버지 등을 조심조심 닦아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옷을 입혀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어서 가끔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해.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날씨 좋으니까 산책 나가실까요? 그래, 나가자. 저는 할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정원으로 나갔어요. 오빠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다가 멈춰서서 한참을 봤어요. 나중에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말순아. 아니, 원장님. 왜요? 넌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정성껏 모시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오빠도 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다 누군가의 부모님이잖아요. 오빠, 청소 다 끝났어요? 아직 2층 남았는데. 아, 네. 지금 하겠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오빠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청소할 때도 꼼꼼하게 하고 어르신들 지나가시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 영철 씨. 고마워요. 복도가 깨끗하네. 아닙니다, 할아버지.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웃으며 일했고 어르신들께 말도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식사 맛있으셨어요? 응, 맛있었어. 고마워요, 영숙 씨.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드시게 할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빠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원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뭔데요? 어르신들 중에 치매 초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두뇌 활동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교육 프로그램 만든 경험이 있어서 저는 놀랐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한번 계획서 만들어 보세요. 정말요? 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야죠. 오빠는 신이 나서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퍼즐 맞추고 노래 부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할아버지, 이 노래 아시죠? 함께 불러볼까요? 오, 이거 내가 젊었을 때 부르던 노래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어요. 영철 씨 덕분에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해줘요. 오빠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녁에 제게 와서 말했어요. 말순아. 아니, 원장님. 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돈만 쫓아가고 명예만 쫓아가고
정작 중요한 건 못 봤어.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됐잖아. 오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뭐였어? 회사 간판만 믿고 잘난 척했지. 막상 회사 잘리고 사업 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애들도 다 떠나고. 이제라도 배우고 싶어? 너처럼 사람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오빠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니도 달라졌어요. 6개월 후 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나도 자격증 따려고요. 제대로 어르신들 모시고 싶어요. 언니, 나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살았어. 남편 돈만 믿고 애들한테만 신경 쓰고 정작 어려울 때 날 찾아온 동생은 모른 척 했잖아. 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말순아. 이제라도 제대로 살고 싶어? 너처럼. 저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화이팅. 언니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70살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합격했어요. 말순아, 붙었어. 나 붙었어. 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았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언니는 정식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65살이 됐어요. 요양원 3곳을 운영하며 70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언니는 요양보호사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솜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오빠는 어르신들 프로그램 담당으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 셋이 함께 저녁을 먹어요. 어제도 제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말순아, 내 덕분에 우리가 사람 됐다. 오빠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오빠, 언니, 저는 복수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기회를 드린 거예요. 기회? 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요. 오빠, 언니도 이제 알잖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야. 언니, 진심이야. 너는 우리한테 일자리만 준 게 아니야.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줬어.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이제 알았어. 성공이 뭔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큰 집 사는 게 성공이 아니더라. 진짜 성공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더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언니 오빠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으니까. 남편도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고 말도 또렷하게 해요. 요양원 정원을 가꾸며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낙입니다. 여보, 내가 쓰러진 게 잘한 일인지도 몰라. 왜요? 그게 아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을 거 아냐. 그리고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줄 몰랐고. 남편은 그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딸들도 자주 놀러 와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처럼 살고 싶어? 큰딸 지연이는 사회복지사가 됐고 작은딸 지은이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둘 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는 어르신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자식들보다 원장님이 더 잘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박정희 할머니께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70명의 어르신께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돈이 있을 때만 가족인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 들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55에 무릎 꿇었던 제가 60에 일어섰고 65에 날아올랐습니다. 언니와 오빠도 변했어요.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양원으로 출근합니다. 어르신들께 아침 인사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습니다. 이게 제 인생입니다. 65 김말순의 인생. 그리고 이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덕분에 나 여기서 행복하게 살다 갈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이게 진심입니다. 저는 어르신들 덕분에 삽니다. 어르신들은 저를 필요로 하시고 저는 어르신들을 모시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55에 무릎 꿇었던 김말순도 65에 날아올랐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말순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